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문제 푸시다가 때려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안 계시네. 예. 어려웠죠, 문제? 예, 그래요. 어제 민법보다 어려웠네? 아, 그래요. 그럼 민법보다 점수 안 나오겠네?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나올 거고요. 제가 점수 현황판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서 드린 거 있는데, 그거 좀 잠깐만 꺼내봐 주실래요? 이거 이렇게 관리하셔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가령, 민법을 지금 여기 72.5점 썼잖아요. 안 봤어요, 제가. 이건 안 봤는데. 누구 건 모르잖아요, 저기 인터넷 수강생들은. 인터넷 수강생들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점수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72.5점이다. 그러면 민법이면 파트가 몇 파트가 있어요? 응? 네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파트로 나눠서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물권, 그리고 또 뭐 계약, 민트,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파트를 네 가지 파트로 이제 써서 내가 72.5점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지, 나름대로. 그거 분석하는데 5분이면 되니까 해서 내가 총칙 쪽에서 좀 많이 맞았다. 근데 상대적으로 물권 쪽에서 많이 못 맞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뭐 나는 뭐 계약 쪽에서 좀 많이 맞았는데 민특에서는 좀 많이 못 맞았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해보면 2회 동형모의고사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취약한 부분에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여기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뭐 가령 77.5점 맞았다. 2회 모의고사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쓴 다음에 다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써서 그거에 이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이 있으면 공시법은 뭐 가령 뭐 공시법 아까 몇 점 맞았죠? 75점 맞았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뭐하고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지적하고 등기하고 나눠가지고 나는 지적을 좀 잘했고 등기는 잘 못했다. 그러면 다음 우리 공시법 2회 모의고사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공부를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수 관리판 일부러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2회 때까지 이제 다 만들어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뭔 상담을 해드릴 거냐면 그냥 지금처럼 동차로 쭉 준비할 건지 아니면 1차만 준비하는 게 나을 건지 그거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뭐 신뢰 확률 190%, 99%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거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앞에 분은 올해 시험에 무조건 합격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셨죠? 그러니까 1차에서 70점대 나오고 2차에서 공시법 아까 몇 점 나왔었죠? 70점대? 그럼 뭐 떨어질 리가 없지. 오늘 중개사법 몇 점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렇고요. 문제 좀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문제 읽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읽는 연습. 시간이 부족하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오늘 정확히 50분을 드렸는데 시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손 드신 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 번 읽었을 때 잘 이해 안 가면 또 읽고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본 시험에 못 붙어요.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읽어야 돼요. 문제 몇 번만 읽는다고? 한 번만. 두 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읽어서 답 안 나오면 어떻게? 그냥 패스.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남으면 할 건데 시간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찍고 넘어가야 되고 그걸 자꾸 반복하면 뒤에 이제 부족한 문제 한 4-5개 정도 못 풀 수 있잖아요. 그럼 4-5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중에 결국에 찍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차라리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냥 틀려버리고 뒤에서 내가 시간을 좀 두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더 맞추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최소한 4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45분. 왜냐면 왜 5분의 여유는 있어야 되냐면 OMR 카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 OMR 카드 작성하는 것도 오늘 해보셨나요? 쉽지 않죠. 뭐 하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OMR 카드 오늘 거는
대단히 어떤 당락이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냥 하셨잖아요. 부담 없이. 근데 만약에 본시험 OMR 카드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손 떨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3번에다가 찍고 싶은데 손이 저절로 4번으로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둘 중에 하나지.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바꾸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수정 테이프도 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분은 일단 있어야 되는 거니까 45분 안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한 번에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동형 모의고사 4번이니까 160개에다가, 그리고 이제 100문제 마무리 100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랑 합치면 몇 개냐면 260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나머지 문제 안 보셔도 되니까, 거기 안에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 봐줘도 90점대까지는 득점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34개 정도는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형 모의고사에서 160개, 마무리 100선에서 그 260개에서 34개, 34개가 아니라 36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뢰하시고 보시면 돼. 그죠? 뭐를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시면 돼.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저 신뢰하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검증된 사람이니까 신뢰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다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채색 한번 해주시고, 중개보조원 정의할 때 꼭 들어갈 말이죠. 뭐가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꼭 들어가야 돼. 그거 빠지면 틀리는 거겠죠.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될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과 소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함정 하나 보이죠? 어떤 게 함정이? 소공의 업무를 보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소공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공의 업무를 보조하지는 않아요. 누구의 업무만 보조한다고요? 개공의 업무만 보조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3. 개공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럼 등록한 자가 개공이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2번 용어인 공인중개사와 3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공인중개사는 뭐한 자? 취득한 자. 그러면 개공은 등록한 자. 전혀 다르죠. 4.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가로 전체 밑줄 한번 잡을게요. 가로 전체 밑줄 한번 잡으시고요. 그 가로 부분이 본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생략 가능할 수 있어요. 생략 가능이라고 쓸게요. 왜 그게 생략 가능하냐면 법률에도 가로 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생략하지 않고 문장 안에 준다면 잘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가로 안에 한번 읽어봐 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라고 해야 돼? 포함한다라고 해야 돼. 만약에 여기 가로 안에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함정 걸리는 자리니까 주의하시고, 만약에 본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가로 없이 출제해도 맞는 겁니다. 그 가로 빼도 된다 그랬어요. 해서 이제 소공의 업무는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업무는 뭐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업무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세 가지 요소. 첫째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돼. 의뢰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1번 번호 한번 적을게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일정한 보수, 보수에다가 밑줄 2번.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업에다가 밑줄 3번.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되네? 세 가지. 자, 우리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최근 문제에 뭘 잘 나오냐면 등록 없이,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이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은 아니에요?
응? 자, 등록 없이 중개업을 했다. 그러면 중개업이야, 중개업 아니야? 중개업인데 이게 잘 나온다고. 중개업이에요. 뭐하고 상관없이? 등록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중개업에는 들어간다. 근데 이게 중개업이긴 하지만 처벌은 받아? 예, 무등록 중개업.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주의할 거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을 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을 하고 중개업하면 적법한 거고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이게 불법인지라 처벌을 하겠지만 중개업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만 갖춰주면 돼? 3개. 그게 뭐죠? 의뢰와 보수와 업. 네, 그렇게 3개 잘 기억하시고 2번. 2번 문제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 충분히 좋은 문제고요. 한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비교한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재정 목적의 하나라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신고제도하고 허가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무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재정 목적입니까? 거래질서 확립. 예, 거기다가 채색 한번 하실게요. 거래질서 확립. 이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왜 거래질서하고 관련이 좀 되냐면요. 신고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부동산거래신고. 예, 근데 그 부동산거래신고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업다운 계약서를 이제 못하게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질서랑 관련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대상물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물인 부동산 등은 서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2번과 관련해서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텐데 이 그림을 좀 다 보시고 한번 좀 그려봐 주실게요. 일단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치고요. 이 영역 안에 신고대상물이 들어가는 거죠. 예, 신고대상물. 예, 그럼 여기 신고대상물 안에 들어가는 거 3개를 좀 답변해 주실 건데 뭐 들어가죠?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 첫째, 토지 있고요. 그렇죠? 예, 물건.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예, 그리고요. 지위. 예, 지위에는 무슨 건과 무슨 건이 들어가죠? 분양권과 입주권 들어가. 이렇게 3가지 신고하잖아요. 근데 중개대상물의 범위하고 신고대상물의 범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 예, 여기 안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위치를 보니까 뭐에는 들어가지만 중개대상물에는 들어가지만 신고대상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임목 같은 거. 그렇죠? 임목은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근데 신고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무슨 재단 같은 거. 재단 2가지 뭐 있죠? 무슨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랑 뭐는 다르다. 중개대상물과 신고대상물은 다르다. 작년 본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과 신고대상물은 동일한 개념 아니에요. 3번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우리가 이제 등록관청이라는 표현 참 자주 쓰잖아요. 이때 등록관청은 뭐를 관할하는 시군구냐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예요. 그렇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다 이 말이죠. 이에 비해서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신고관청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럼 신고관청은 뭐 관할하는? 물건 관할. 그러니까 이제 뭐 토지의 그 관할, 뭐 건축물의 관할, 그 물건 관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정확히 다른 개념이니까 구분할 줄 아시고 4번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는 그 내용과 준수 대상 및 제재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제가 간단한 표를 좀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표를 좀 하나만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있죠, 그죠? 예,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금지행위가 있어요. 기억나신 대로 한번 답변해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는 몇 개가 있죠? 7개. 그 암기 코드는 뭐죠? 업무 금거 증직투. 예, 7개 있잖아요. 7개. 예, 근데 이쪽은 3개가 있어요. 이쪽 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금지행위가 뭐가 있냐면 거짓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 조장, 방조.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이쪽에 이제 그 금지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일단 대상이 다른데 내용이 다르니까 대상이 당연히 다르겠지.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제도냐면 개공 등에게 적용이 돼요. 개공 등에게. 그런데 이쪽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금지행위는 누구나 이거 하면 안 돼. 뭐 요구, 조장, 방조 이거 말 그대로 누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는 하나라도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아요. 몇 년 몇천 몇 년 몇천 처벌이죠? 1년 1천의 형벌도 있고 3년 3천의 처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범죄 행위로 보잖아요. 근데 이쪽 금지 행위는 형벌은 없어 따로. 형벌은 따로 없고 뭐 요구 조장 방조 같으면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다음에 거짓 신고를 만약에 했다 적발이 됐다면 얼마야?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내용이 다르고 일단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제재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법에 따라서 금지 행위라고 부르긴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이나 또 대상, 제재 완전 다르다. 5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는 행정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취소, 정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취소, 정지. 그리고 행정 형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 답변하신 대로 몇 년 몇천 몇 년 몇천이 있어요. 1년 1천, 3년 3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행정 질서벌에는 과태료가 있는데 얼마짜리 과태료 있죠?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다 있죠. 예. 근데 이에 비해서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제재는 행정 질서벌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세 개 다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으로 한번 좀 예를 들어드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만 무한 반복 부과할 수는 없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허가 취소가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예, 그러면 얼마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하면 얼마야? 2년에 30%. 그것도 형벌이잖아요. 2년에 30%. 예. 뭐 그런 형벌도 있고 행정질서벌도 있죠. 뭐 3천짜리, 뭐 500짜리, 또 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짜리 다 있어요. 그래서 법마다 제재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요. 예,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들인데 그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1번. 일반 중개계약서 3년의 원본 보존하나요? 아니요? 예, 그럼요. 얘는 보존 의무가 없죠. 예, 그러면 1번을 뭐 보존 의무 없음이라고 바꾸지 말고 일반 중개계약서를 살짝 바꾸면 맞는 말이 되죠. 어떤 말로 바꾸면 되겠어요? 전속 중개계약서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맞는 거죠. 전속 중개계약서로 바꿔주면 2번의 거래계약서 5년에 4분 보존하는 거 맞아요? 예, 5년에 4분. 3번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4번의 대리대상물 확인설명서 5년도 채색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확인설명서지만 중개대상물 관련한 확인설명서면 몇 년? 3년. 경매 대리대상물 관련한 확인설명서면 5년. 예, 이렇게 각각 구분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사건 카드 5년의 원본을 보존하는데 원본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왜 사건 카드는 원본을 보존할까요? 이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자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왜 원본을 보존하죠? 우리가 개공이 당사자니까. 네, 근데 사건 카드는 왜 원본을 보존할까요? 원본 보존하는 거 맞는데. 이거는 고객 카드라 그랬죠. 일종의 고객 카드. 예,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를 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고객을 관리하는 카드니까 원본을 보존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실 거고요. 우리 법에서 이제 보존 연도가 있는 게 그렇게 5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답이 이제 걸린다면 전속하고 일반 바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똑같은 확인 설명서인데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바꿔가지고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4번. 4번 문제가 이제 결국에 개수 세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개수 세는 문제 제일 싫죠. 예, 근데 작년에 12개 나왔습니다. 28회 본 시험에 개수 세는 거. 예, 그래서
개수 세는 거를 좀 친근하게 받아들이시라고. 친근하게. 네, 물론 본 시험 문제는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건데 왜 훨씬 쉽게 느껴지실 거냐면 많이 안 나와. 지금 이 문제는 지읒까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본 시험에서는 4개 내지 많이 줘야 5개. 예,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풀다 보면 본 시험 문제는 껌이나 마찬가지죠. 예,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건데 중개대상물이 된다면 O라고 답변해 주시고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면 X라고 답변해 주실 겁니다. 기억. 국유인 지방하천. 왜 X? 국유라서. 하천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유라서 X. 니은 바닷가 간속지. 왜 X? 바닷가라서 빵점. 그렇게 답변하면 빵점이고요. 예. 왜 그러니까 아니냐고 왜? 이거는 토지가 아닌 거예요. 예? 토지가 아닌 거라고. 예. 왜냐하면 이건 등록되지 않은 거라고. 그렇죠? 그냥 자연 곡물로 봅니다. 예. 토지가 아닌 거 이거. 예. 디귿 임대차 목적물인 공장자단의 구성물인 공장. 만약에 여기까지 나오면 X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동의를 했대? 저당권자가 그렇게 분리해서 거래하는 걸 동의를 했대. 그럼 OX? O. 리얼 단독주택 내의 실외 화장실. X.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외 화장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외 화장실. 종물이죠, 종물. 뭐가 거래되면 뭐는 따라가. 그러니까 주물,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이 거래되면 실외 화장실은 따라가는 거니까 예, 단독으로 거래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미음, 처분금지 가처분 격려된 단독주택. O. 위험하지만 안 될 게 없는 거죠. 위험하지만 안 될 게 없다. 만약에 다음 중 위험한 거를 찾아라 이랬으면 그러면 이제 미음번 찾아야지. 위험한 걸 찾으면. 예, 근데 이건 위험한 걸 찾는 거 아닌 거예요. 예. 비읍, 서울시청 청산에서 자판기 영업할 수 있는 권리. X. 이건 부동산과 관련된 게 아니죠. 시옷. 광업재단과 분리된 광업권. 분리, 독립, 무조건 X야. 예, 그런 거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 권리 행사 방해죄라 그래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응 어업재단 X. 자, 어업재단 X인 이유 중요합니다. 어업재단은 왜 X? 규정이 없어. 무슨 재단과 무슨 재단만 가능?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그렇게만 가능하죠. 어업재단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지읒 사유인 국가하천. O. 왜 O? 사유라서. 네, 사유라는 게 뭔 뜻이에요? 개인 소유. 개인 소유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뒤에 나오는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백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예. 자, 국가하천이라는 말과 지방하천은 누구의 소유를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그죠? 관리하는 하천이다 이런 뜻이고 지방하천은요 그러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이거죠. 소유는 알 수 없고요.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고. 예.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서울에 국가하천 하나 있죠. 한강. 예. 서울의 지방하천. 중량천 좋아. 중량천이나 아니면 청계천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지방하천이 되는 거죠. 그럼 한강에 가면 누가 편말을 붙여놓겠어요? 낚시하지 마, 수영하지 마 이렇게. 응? 국가 중에서 누가? 국장이. 예, 국장이 해놨겠지. 예. 우리 저 청계천에 가면 여기서 수영하지 마세요. 누가 붙였겠어요? 서울특별시장이 붙였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개예요? 될 수 있는 거 3개입니다. 자, 5번이요. 개공이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 지역권이 설정된 승역지의 양도행위라고 했는데 지역권이 요역지에 설정돼요? 승역지에 설정돼요? 승역지에 설정돼. 승역지 을구에 설정되거든. 근데 그 승역지를 판대. 누가? 승역지 소유자가. 그럼 누구 맘이에요? 그 소유자 맘이지. 그럼 중개할 수 있어. 1번 답이에요. 자, 2번 질권의 득실 변경 행위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데 질권은 어디에서만 움직여? 동산에서만. 어디에서 움직이지 않아? 부동산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은 아예 개입할 여지가 없고 3번 유치권의 성립과정이라고 했는데 유치권 성립과정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줄게요. 유치권 성립은 법정담보지요. 예, 법정담보 물건이니까 소위 말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리가 개입할 일이 없네. 예,
상대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과정 말고 유치권이 뭐 되는 과정? 이전, 유치권이 양도되는 과정이라면 개입할 수 있어요. 양도되는 과정이라면. 근데 이게 성립되는 과정이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고. 4번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만 할게요. 본 시험이 3번 아니면 4번이 주로 이제 정답 처리가 많이 되는데 4번이 좀 중요해요. 더. 환매권에 의한 재매매 행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환매권을 가진 자가 다시 그걸 사들인다는 얘기인데 환매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미 권리로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갖고 있는 권리를 뭐 하는 거야?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환매권자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재매매가 성립됩니다. 여백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렇다면 환매권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환매권이 처음에 뭐 되는 부분, 성립되는 부분과 환매권 자체를 뭐 하는 부분, 이전하는 부분은 중개가 뭐 할 수 있어요?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예. 환매권은 성립과 이전하는 과정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5번에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부채납은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땅을 좀 갖고 있는데 도로 측면에서 한 2m 정도를 후퇴해서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2m 후퇴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증여하기로 했다면 서울특별시는 여러분한테 뭘 좀 주겠어요? 응? 돈 말고 용적률을 좀 높여주겠지. 예, 그런 관계를 뭐라 그래? 기부 체납 관계라고 하고 매우 특별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6번이요. 예, 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는 주소지 관계없이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가 무슨 뜻일까요? 집주소. 삶의 터전이 되는 집주소. 말 그대로 집주소. 예, 그러면 집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나 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집주소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울 살면서 부산에 사무소 설치해도 됩니까? 예, 되죠. 2.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 전에 확보해야 하며 왜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 전에 확보해야 돼? 뭐 때문에? 등록 기준이잖아요. 그죠? 사무소가 등록 기준이니까. 그리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같은 이유입니다. 등록 기준이니까 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무소 있어야 되고요. 사무소 없다면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서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없으면 상취 먹을 수 있죠. 3. 개공은 사무소 사용권의 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될 필요는 없고 그 사용권의 확보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해주시고 밑에 여백으로 빼보신 다음에 예를 들자면 소유권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임차권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 어때요? 괜찮죠? 예. 뭐든지 상관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명의 같은 거는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명의면 어때? 내가 개공인데 사무소를 뭐 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개부지원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4.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중개 업무에만 전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개인인 개공인데 중개사무소에서 도서대여점을 할 수 있나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뭐에만 전용하는 건 아니네. 중개 업무에만 전용하는 건 아니네. 그렇죠?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중개사무소 안에서 책상 뭐 이렇게 한 켠 놓고 인테리어 같이 하는 건 어때? 상관없죠. 개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꼭 중개 업무에만 전용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5번 사무소 소재지는 등록관청을 결정하며 행정처분 관할권과 중개부수 적용 조례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 5번 문항은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놔 볼게요. 간단히. 예, 서울, 강동. 여기가 이제 뭐 경기, 하남. 이렇게 해보고 사무소를 여기다가 여기로 이전을 한 거예요. 이전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예,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뭐를 보내줘야 돼요? 강동구청장이 하남시장에게 뭘 보내줘야 될까요? 대장을 보내줘야죠. 무슨 대장을 보내줘야 될까요? 등록대장을 보내줘야 돼요. 이 등록대장을 보내준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등록대장을 보내준다는 의미. 바뀐다는 거죠. 뭐가 바뀌어? 첫째,
등록관청이 바뀌어. 등록관청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 강동구청장에서 하남시장으로 바뀌잖아요.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등록대장이 같다는 얘기는 행정처분에 관할 건도 바뀌지.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위법하는 행위를 하고 여기로 갔다면 그러면 행정처분을 누가 내리겠어? 하남시장이. 왜? 등록대장이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행정처분에 관할 건도 바뀌어요. 자, 중요한 개념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그러면 서울에 있을 때 이 아파트 중개하면 무슨 조례로 받아? 서울특별시 조례로. 네. 근데 똑같은 아파트를 하남시로 이전한 상태에서 요거를 만약에 중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남시 조례 아니고 경기도 조례. 네. 시도 조례니까. 하남시 말고. 네. 그러면 다시 서울에 있을 때는 무슨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으로 가면 경기도 조례. 그거는 왜?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사무소의 위치가. 예. 그래서 그 5번 문항을 한번 보면 사무소 수재지는 뭐를 결정해? 일단 등록관청. 등록관청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도 바뀌어? 행정처분에 관할 건도 바뀌어. 그리고 중개보수 적용 조례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조례로 바뀌어버리니까. 맞는 말이죠? 예. 자, 7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대상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 두 개 다 채색하겠습니다. 무슨 계약만 신고한다고? 매매하고 공급 계약. 출판 잠깐 볼게요. 물건은 3개. 토지, 건축물, 지위. 요거를 뭐하고 뭐 했을 때? 매매하고 공급했을 때 이제 신고하잖아요. 거기 매매계약 위에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매매계약 위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전매계약 포함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매계약 포함. 그러니까 매매하고 사실은 전매는 같은 개념인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매매하고 전매의 지극히 좀 미미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차피 팔아서 명의가 넘어간다는 측면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고. 매매하고 전매의 차이. 뭐? 등기 정답이야. 매매는 뭐 하고 넘어갈 때? 등기하고. 전매는 등기 없이 넘어갈 때 이제 전매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 안에 매매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야. 전매가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거 맞아. 그리고 여기 매매 안에는 전매도 포함되고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교환은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교환은 관청에서 그러면 파악을 안 해? 아니면 파악은 해? 해. 어떤 식으로? 거민. 네. 거기다 쓸게요. 교환 계약 밑에다가 거민 대상이다.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대상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러니까 매매하고 공급 계약이죠.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 돼? 60일 안에. 누가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까? 거래 당사자가.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누가 신고하는 거는 예외겠습니까? 개공이 하는 거는 예외겠죠. 원칙은 누가 한다고? 거래 당사자. 예외는 개공.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3. 신고 관련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3천짜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 각각 이렇게 부과받을 수 있잖아요. 뭐 질문 한번 해볼게요. 3천짜리는 언제 부과하지? 사유 하나밖에 없는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내라고 했는데 안 냈을 때. 미제출.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언제?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그거 하나밖에 없죠. 500짜리는 사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예를 들자면, 뭐, 무신고, 신고 안 했을 때, 지연 신고, 뭐 늦게 했을 때, 예, 그리고 요구 조장 방조, 뭐 이런 거 다 500만 원에 들어가죠. 4번, 원칙적으로 공동신고를 해야 하나? 원칙 공동신고하는 게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매도 매수 같이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 둘 다 안 해버리면 500만 원 둘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혼자라도 할 수 있잖아. 그걸 무슨 신고라고 한다고? 단독 신고. 이때 단독 신고하러 갈 때 보시면 신고서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 뭐. 그리고 뭘 가져가? 사유서. 혼자 오게 된 이유, 사유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돼? 아니면 좀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게 있어? 응? 추가할 게 하나 있다고. 뭐가 빠졌냐면 계약서인데 거래계약서 원본을 4본을 예. 원본은 뭐 할 때 첨부? 등기할 때 첨부. 예. 이거 원본 갖다 주면 안 되잖아. 등기를 못 하니까. 예. 그래서
혼자 신고할 때 가져가는 게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그렇게 3개 가져가야 돼요. 5번.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 시에도 신고서의 제출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제출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5번 문항 전체 채색해 주시고요. 국외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자, 거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절대. 공동 신고한다는 말의 뜻이 공동으로 제출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공동으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공동신고가 뭐를 공동으로 하라고?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하라는 뜻이지 제출은요 1인이 하는 거야. 제출을 뭐 하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바쁜 시대에 둘이 굳이 같이 가서 하겠습니까? 혼자 가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신고라는 건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한다는 거지 제출을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다. 8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할게요. 올해 시험에 일단 출제 유력. 자, 개공의 중개 행위에 의한 거래 행위 중 그 행위에 관련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 원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세요. 문제랑 문제 사이에 여백을 좀 달라고. 예? 쓸데가 없네, 아무데도. 그 뒷장은 좀 여백이 있네. 그 30번 때 31번 뭐 요 정도는 보니까 한 2칸씩 띄어놨네요. 그죠? 예, 요 정도 좀 떼달라고 좀 건의를 해서 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2줄만 좀 떼달라고 하세요. 그래봐야 뭐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좀 써야 되잖아요. 뭐 쓸데가 없네, 아무데도. 그 8번 문제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게 이제 정리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단속 규정과 효력 발생 규정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속 규정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원인 행위가 되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뭐는 할 테지만 처벌은 하겠지만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당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사법상의 효력은 뭐하다고? 유효하다.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효력 발생 규정은 사법상 효력 또한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처벌은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위에 게 많을까요? 아래 게 많을까요? 위에 게 많을 것 같아? 아니면 아래 게 많을 것 같아? 예, 위에 게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래 게 몇 개 안 되는데 요것만 좀 몇 개 기억해 볼게. 요것만. 예. 자, 일단은 증서 같은 거 나오면 증서 나오면 무조건 무효야. 통장 거래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처벌도 받고 무효다 이 말이지. 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허가 구역 내, 허가 구역 안에서 뭐 없이 거래하면, 허가 없이 거래하면 뭐 이건 당연히 무효죠. 처벌도 당연히 받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 이게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증서, 토지거래 허가 또 뭐가 있을까요?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 증서, 토지거래 허가. 일단 요거 관련해서 먼저 볼게요. 이게 유효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 거래 같은 거 요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실 필요 있어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 요거 별 3개짜리 직접 거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거는 문제 풀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1번 볼게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거래계약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같은 거를 누락하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누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락했대. 그러면 처벌은 받아? 개공이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그걸 누락했대. 그럼 처벌을 받냐고?
받지. 어떤 처벌? 업무정지. 업무정지도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거래계약 자체는 뭐해? 유효해. 그 거래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만들 수는 없잖아. 사인간 거래니까. 2. 전화로 거래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금이 교부되었으나 거래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은 성립된 거야? 유효하게? 네. 언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데 개공이 뭐를 지금 안 써준 거예요? 계약서. 이것도 업무정지로 처벌은 받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3. 개공이 거짓 언행으로 인해 시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체결된 거래계약이라고 했는데 거짓 언행을 하면 우리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죠? 1년 1천의 형벌. 즉 처벌은 받는데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시세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 이렇게 나오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는 거니까. 4. 개공이 매도 의뢰인과 체결된 거래계약.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예자로. 직접 거래. 올해 시험에 그게 아주 중요하고 직접 거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효력 발생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 되고 4번은 5번 주택법에 의하여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는 뭐예요? 증서. 이 증서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효.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정리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품을 초과하기로 하는 약정. 그죠? 금품 초과에 대한 약정. 이거는 우리 단속 규정 중에서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발생 규정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요 약정은 뭐다? 무효예요. 그래서 받기 전이면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돼. 왜 돌려줘야 돼? 무효니까. 요거 세 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서, 허가구역, 그 다음에 금품 초과, 약정 요것만 기억하시고 요 직접 거래 요거 하나는 좀 유효한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8번 문제 굉장히 유력합니다. 올해 시험에. 자, 9번을 갈게요. 행정관청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번 행정관청에 의한 지도감독의 권한과 행정처분의 권한은 서로 다른 개념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요즘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금 누구 때문에 올라간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다주택자 아니고 개공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개공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개공들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여기 강동은 단속 안 나와요? 영등포 이쪽은 막 엄청나게 매일같이 막 합동 단속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집값 올라가는 게 개공들이 투기 조장해서 그렇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공들이 얼마나 뭐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서울 집값을 막 그렇게 올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나올 때 생각해 볼게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일단 나와요. 국토부 공무원 요즘에 일 안 하고 이것만 계속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 공무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 공무원도 나오냐면 구청 공무원 이게 셋이 합동 단속을 하러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개공한테 단속을 국토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토부 공무원들도. 그 다음에 누구도 할 수 있어. 시청 공무원도.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있어. 구청.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관청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어떤 개공이 업다운 계약서를 쓴 거를 만약에 적발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위법한 행위를 적발을 했어. 그러면 국토부 공무원이 처벌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러니까 단속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이 개공에 대한 권한이 어디 있어? 못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은 못해. 그런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은 등록관청이잖아. 그럼 구청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요거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냐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달라.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관청이든 간에 지도감독은 다 하는데 행정처분은 오로지 누구만? 정해져 있는 관청만 이렇게 하는 거겠죠. 2번 거래정보 사업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며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정 취소 채색. 그 자리가 너무 좀 센 것 같지 않아요? 지정 취소가 너무 좀 센 것 같지 않냐고. 제재의 어떤 수위로 본다면. 좀 세죠? 안 세면 그냥 넘어가고. 세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뭐 나와야 적당할 것 같아? 500가태료. 500가태료.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이러면 안 돼요. 업무정지는 누구만 받아? 개공만. 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이 아니니까 500가태료. 그 2번 문항만 따로 별표도 하나 할게요.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틀린 문항으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2번처럼 지정취소 아니라는 거. 협회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지요. 예,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얼마 가태료? 500가태료. 이 정도가 딱 적당하잖아요. 4.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자는 개공은 아니지만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등록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내에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주고 이런 제도를 갖고 있죠? 7일. 예, 그 7일 내에 이제 이거 해주잖아요. 그럼 그 7일 동안은 등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관청 공무원은 현장에 한번 조사로 나와야 돼? 예. 왜 현장 조사를 해야 되냐면 사무소 확보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확보했는지 봐야 될 거지. 말로만 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무소를 확보했는지 모르잖아. 그런 거 조사로. 그럼 이 조사로 나오는 게 지도감독의 일종인 거죠. 현장에 나오니까. 예, 해서 등록 신청자는 아직 개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계약서 쓴 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합니다. 5. 분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군구도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냐 이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지도감독은 모든 관청에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이 분사무소 위법 행위를 분사무소 쪽에서 적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할 수는 없어. 행정처분을. 분사무소 쪽 소지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누구만 내려야 돼? 주사무소 등록관청만. 자, 10번까지 볼게요. 다음 중 법인인 개공의 등록 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 등록이 될 수 있는 법인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기억번. 그러니까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자본금 1,000만 원에 일단 우리 법인은 자본금 요건이 1,000만 원이 아니고요. 5천만 원이죠. 그럼 얘는 기억번은 안 되네. 그렇죠? 뭐 때문에 안 돼? 자본금이 부족해서 뒷부분에 공인중개사인 대표이사 1인 혼자서도 법인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뒤에는 좋은데 자본금 때문에 안 되고 니은 을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다 우리 채색해 주시고요.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는 무조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디귿 병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이거든요. 특수법인인데 얘는 등록을 해야 하는 특수법인이에요. 그런데 특수법인에게는 우리 중개사법상의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나오면 뒤에 말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뭐 하지 않으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조건 등록을 해준대? 네, 그런 거에 상관없이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을 해준다. 그래서 디귿번은 무조건 되는 거고 리을. 정법인은 상법상 합자회사인데 중개업과 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대. 거기 개발업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암기 코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예, 임상경, 분수경 6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임상경, 분수경 6개. 자, 임상경, 분수경 한번 암기해 볼게요. 그죠? 자, 임은요? 임대관리, 관리대행. 임대관리, 관리대행. 뭐하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자, 상은 뭐죠? 상담인데 무슨 상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그러니까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거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넣었어요? 개발업이라고 했잖아. 개발업은 안 돼. 안 되고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상담을 해주는 거 되는 거죠. 경은요?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부는요? 분양대행. 뭐하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물량 제한 있고 없고? 없고. 수?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마지막 경이 뭐죠? 경매, 공매 관련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죠. 이건 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별 2개짜리. 다음 주에 이건 이제 관련한 문제도 나올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개발업 때문에 안 되겠네. 그렇죠? 예, 개발에 관한 상담업을 뭐 이렇게 들어가면 몰라도 미음 무법인인 자본금 3억 원의 상법상 한명회사인데 공인중개사인 2인의 무함책임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단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예, 좋은 게 아니고 맞아요. 예, 근데 그중 1위는 부모의 허락을 얻은 그중 1위는 부모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다 이러면 기준 자체가 매달하는 거죠. 얘가 뭐니까? 결격사유니까. 그죠? 결격사유. 그러면 부모의 허락 갖고 안 돼요. 부모의 허락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지 뭐. 예. 성년으로 바꿔줘. 아니면 나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든가. 예. 자, 비읍. 기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다가 채색하나 해주시고요. 그 법이랑 붙여서 다 같이 채색해 주실 거예요. 니은번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비읍번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영리법인이에요. 따라서 얘는 되는 거고 일단. 그리고 중개업과 무슨 업을 목적으로 설립될 때 매수신청 대리업. 매수신청 대리업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기에 들어가지. 맨 마지막에 경매하고 관련된 거에 들어가니까 얘 등록되지 않아요. 등록됩니다. 예, 등록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업. 예.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